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PCLR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박한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논문은 얼레이브드 데이터와 컨스트레이티브 러닝을 활용을 해서 3D 엔드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 사용되는 인코더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미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 원본 이미지의 픽처와 인베리언트한 픽처를 얻게 할 수 있도록 인코더를 학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셀프 슈퍼바이스드 방식을 통해서 인코더를 학습을 시킵니다. 이때 해당 이미지들은 얼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원본 이미지로부터 각각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서 이 인코더를 학습을 시키는데 이때 컨스트레이티브 러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프리트레인드 인코더를 이제 레이블이 있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추가 학습, 파인 튜닝을 시킴으로써 3D 핸드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메소드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문제와 이제 그 문제를 이 컨스트레이티브 로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논문은 얼레이브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더 성능이 좋은 픽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컨스트레이티브 로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컨스트레이티브 로스라고 하면은 이제 포지티브 원본 이미지로부터 오리진이 있고 여기로부터 포지티브가 있고 네거티브의 대상이 있으면은 이 오리진과 포지티브의 거리는 가깝게 하면서 오리진과 네거티브의 거리는 이제 멀게끔 학습을 시키는 것이 컨스트레이티브 러닝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미지 쪽으로 적용을 시키면은 보통은 포지티브 페어스는 이제 이미지로부터 샘플링을 해서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한 것들에 대해서 포지티브 대상으로 여기고 네거티브 대상은 이 원본 이미지와 이미지들에 대해서 다른 이미지들을 네거티브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네거티브 페어스는 이제 다르게 분리가 되지만 이제 비슷하게 어그먼트가 된 이미지들에 대해서 네거티브 페어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이 포즈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그멘테이션은 크게 어프리언스 트랜스포메이션과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컨스트레이티브 러닝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이 그러니까 포즈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원본 이미지의 포즈로부터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시키면은 포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컨스트레이티브 러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러한 문제를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시를 한 것인데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즈 이커버런트 컨스트레이티브 러닝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큐밸런스를 이제 유도하도록 이 로스를 제한을 함으로써 위에서 설명드린 이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인베리언스한 특징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리뷰션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두 번째 컨트리뷰션에 대해서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퀄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이제 기존 어피리언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인베리언스를 이렇게 인커리지하는 이 컨스트레이티브 러닝 오브젝트를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메서드로 넘어가기 전에 인베리언스와 이퀄밸런스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베리언스가 있고 이퀄밸런스가 있는데 인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시켜보면은 이미지로부터 이제 각각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였을 때 뭐 A라는 트랜스포메이션과 B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시켰을 때 이렇게 각각의 이미지가 나온다면은 이제 여기로 나오고 이제 이것을 이제 F라는 함수를 통해서 뭐 여기서는 인코더가 되겠죠. 인코더를 이렇게 각각 통과시키고 이렇게 나온 피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ZA와 ZB가 같다면 이제 인베리언스 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피리언스 트랜스포메이션이 해당 경우에 해당 트랜스포메이션 해당 이 인베리언스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어피리언스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경의 색깔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색깔을 낮춘다던가의 그런 종류의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이 해당 이미지에서 가지고 있는 포즈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ZA와 ZB가 즉 포즈가 같기 때문에 이 여기서 유지되는 특징도 그대로 같게 학습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인베리언스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이퀄밸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퀄밸런스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원본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TA, 트랜스포메이션 A, 트랜스포메이션 B가 있을 때 얘를 인코더에다 통과를 시켰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특징이 나오는데 각각의 픽처값이 나오는데 이때 이게 만약에 트랜스포메이션의 종류가 이퀄밸런스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는 이 ZA는 ZB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닌 이제 ZA의 어떠한 이거는 원본 이미지랑 비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다고 쳤을 때 이제 Z는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이 ZA는 Z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닌 이 Z에 마찬가지로 이미지에 적용시켰던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이 ZA가 나오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이는 이퀄밸런스 하다고 합니다. 이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한 이미지로부터 해당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을 하면은 포즈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 포즈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인코더로 뽑힌 이미지 피처에 대해서도 이제 이 Z로부터 뭐 어떻게 보면은 이 ZA와 Z가 같게 하려면은 어떠한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퀄밸런스 하다고 여겨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서 용어가 많이 나올 인베리언스와 이퀄밸런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메소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노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주로 트랜스포메이션은 제가 앞에서 썼던 이 T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뭐 i번째 트랜스포메이션 종류가 있다면은 이제 이것은 TAI와 TGI가 있습니다. 이제 AI는 어피리언스 트랜스포메이션이고, GI는, 그러니까 얘는 i번째의 어피리언스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 GI는 i번째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PCLR은 이 심CLR이라는 프레임워크로부터 파생이 되었는데, 이것도 이 이것도 결국에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고, 포지티브 대상은 원본 이미지로부터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고, 이제 네거티브는 그냥 다른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이 원본 이미지와 포지티브는 서로 가깝게 만들고, 이제 원본 이미지와 네거티브는 서로 멀게 만드는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본 데이터로부터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고, 이를 각각 이 픽처로 변환을 하는 함수에 통과를 시킵니다. 이렇게 각각 통과를 시키고, 이제 이 피처를, 여기서는 이제 이 G가 프로젝션 헤드라는 이 MLP 형태의 함수에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이 프로젝션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 시밀러리티 뒤에서 나올 이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기 위한 그러니까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기 위한 피처 형태로,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기 위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하여서 이, 이 인코더를 통과시킨 피처를 이 프로젝션 헤드를 통과시켜서 이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기 위한 레프레젠테이션 형태로 만들어주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 맥시마이즈 어그리먼트, 즉 여기서는 이 맥시마이즈 어그리먼트라는 거는 이 거리를 디스턴스를 가깝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원본과 포지티브 대상의 거리를 가깝게 해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반대로 미니마이즈 어그리먼트 미니마이즈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원본과 네거티브 대상이 이제 서로 멀어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이 CMCLR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피리언스 트랜스폼 즉 인베리언스한 특징을 가진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밖에 잘 작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사용한 이 로스 값을 먼저 살펴보시면은, 이 앞에서 뽑혀진 이 프로젝션을 통과시킨 이 피처를 서로 비교를 한 시밀러리티 계산을 하는데, 이때 이 분모에 오는 거는 포지티브 대상만 오고, 그러니까 포지티브 원본 이미지와 포지티브 짝이 원본과 포지티브의 짝만 이 분모에 오고, 이제 나머지 원본과 네거티브 대상들은 모두 분모에 감으로써 이 로스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보통은 n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뭐 n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만약에 해당 이미지가 타겟이라고 했을 때, 우선은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두 개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시킵니다.
시키고, 이제 만약에 해당 데이터가 타겟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대상으로 포지티브와 원본 포지티브 대상으로 여기고 이제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모두 네거티브 대상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포지티브 대상은 이렇게 분모해 오고 이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의 대상들은 모두 여기 분자에 오고 네거티브 대상들은 분모에 오게 함으로써 이제 이 이제 포지티브와 원본임이 포지티브 대상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음, 아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 여기서 사용하는 시뮬러리티 펑션이 코사인 함수인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로스 관점에서는 이 로스 값이 작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이 디스턴스 유사도가 유사도가 작을수록 이 코사인 함수는 커지기 때문에 이 로스 함수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작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즉 포지티브 대상과는 거리가 가까우면서 네거티브 대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로스 펑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 PCLR에서 사용한 베이스라인입니다. 하지만 이 시- SIM CLR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션 헤드를 통과시키고 나서 프로젝션 헤드를 통과시키고 난 후의 픽처를 그대로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이 이퀴밸런스한 특징을 가진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이 되었을 때는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이 SIM CLR에다가 이 이퀴밸런스한 특징까지 더해서 새로운 메소드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 메소드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이 원본 이미지로부터 각각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시킵니다. 이때는 이 TI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과 어피리언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둘 다 적용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을 시키고 이거를 인코더에 넣고 프로젝션 헤드에 넣습니다. 그 이후 보통은 이 프로젝션 헤드의 역할이 SIM CLR에서의 이 프로젝션 헤드의 역할이 그 그러니까 인코더에서 뽑힌 픽처를 시밀러리티 계산을 위한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보내는 역할도 하지만 이제 어피리언스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러니까 트랜스폼이 적용된 피처로부터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좀 더 특정적으로 말하자면 인베리언스한 특징을 가진 트랜스포메이션의 인포메이션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Z 값 자체는 아직까지는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래서 앞에서 적용되었던 i번째 트랜스포메이션의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의 매트릭스를 인버스 하고 그것을 이제 피처에 곱함으로써
곱한 이 피처 값을 이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첫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 계산법에서도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SIMCL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션 헤드를 통과시킨 이 피처 값을 그대로 시밀러리티 계산에 사용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 PECL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션 헤드도 통과를 시키고 거기에 앞에서 적용했던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에 사용된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이 픽처에 곱한 값을 시밀러리티에 계산을 하게 함으로써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 Z 플립바가 이제 앞에서 적용했던 이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인버스한 것과 이제 프로젝션 헤드를 통과시킨 이 값을 곱한 것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값을 시밀러리티 함수에 넣음으로써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 프로젝션 헤드에서 어피리언스 트랜스포메이션 정보를 없애고 이 부분에서는 뭐 완전히 없애는 건 이 둘 다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여기서는 어피리언스 트랜스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을 없애고 여기서는 이제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을 어느 정도 없앤 후에 이 시밀러리티 계산을 함으로써 이제 앞에서 이 기본 베이스라인의 단점이었던 이 이퀄베리언스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여서 이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인버스가 가능한 이유가 해당 논문에서는 관해서만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에 속하는 이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만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산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해당 논문에서 고려한 것이 이제 스케일링과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사이즈에 릴레이티브하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트랜스레이션은 이제 이미지 크기에 대해서 트랜스레이션은 이제 이 이미지 크기의 절대적인 양에 의해서 수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레이션 때 사용되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의 랭스와 이제 벡터의 픽처의 맥시마이즈와 미니마이즈의 즉 픽처의 랭스와 이미지의 랭스를 활용을 해서 이 트랜스레이션에 사용되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노멀라이즈를 시켜준 다음에 이 Z 값에 대해서 인버스를 할 때 이것을 노멀라이즈드를 한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인버스해서 Z 값에 곱해줬다고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연산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 뒤에 이렇게 프리트레인드 인코더를 이제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시킴으로써 이제 3D 엔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3D 엔드 포즈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할 때는 이제 2.5D 형식을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로스 값 자체는
이 에스티메이터로부터 뽑아낸 값과 이 GT 값을 비교를 하고 이제 루트 릴레이티브 뎁스 또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3D 포즈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은 이 인코더를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얼레이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인코더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미지에 적용될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이 되더라도 이제 그 원본 이미지와 트랜스포메이션에 적용된 이미지와 그 둘을 인코더로 넣었을 때 그 나오는 피처의 형태가 유사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종류에는 어피리언스와 지오메트릭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 SIM CLR을 사용하면 됐지만 이 지오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포즈 자체가 바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케밸런스한 특징을 유지를 해야 했고 이것을 위해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PECLR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드렸고요. 이제 다음은 이 PECLR을 활용을 해서 엑스퍼리먼트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실험에서 사용한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EPE와 AU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스스로는 프리핸드와 유튜브 3D핸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이 SIM-CLR과 PECLR을 각각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적용을 하였을 때 성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A 피겨 같은 경우에는 SIM-CLR을 활용을 해서 각각의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네, 실험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중요한 것은 아래 피규어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이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트랜스레이트과 로테이션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는데 이게 지금 파란색은 SIM-CLR이고 노란색은 PECLR인데 이 인베리언스만 고려를 하는 SIM-CLR에 비해서 이 이케밸런스까지 같이 고려를 해주는 이 PECLR이 이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PECLR이 실제로 이 이케밸런스한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까지 같이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이 PECLR을 활용을 해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했을 때 이 인코더가 실제로 더 좋은 피처를 이제 더 좋은 형태의 피처를 뽑아내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이때 실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FH를 가지고 인코더를 프리트레인드를 시켰고요. 이때 더 큰 형태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이 레즈넷 150이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이 네트워크의 카파시티를 늘려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필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베이스라인은 PCLR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슈퍼바이스드 그러니까 그냥 인코더를 레이블드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학습을 시킨 것을 이 베이스라인이라고 표기를 하고 이제 해당 반복론 같은 경우에는 이 얼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단계가 셀프 슈퍼바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슈퍼바이스드가 있는데 이제 해당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셀프 슈퍼바이스드를 할 때 FH를 사용을 한 거고요. 이제 해당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프리핸드와 유튜브 3랜드를 둘 다 사용한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퍼센트를 10%, 20%, 40%, 80%로 나타내는데 이때 이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블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EP 메저가 크게 측정된 거에 반해 이 컨스트레이티브 러닝을 활용한 이 파란색 메소드와 이 초록색 메소드는 이것을 사용 안 한 이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다른 퍼센트에 대해서도 이 파란색과 초록색이 기본 베이스라인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PCLR이 레이블 데이터가 없더라도 얼레이블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미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은 픽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 PCLR을 활용을 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이제 다음은 이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소타 모델과 비교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소타 모델들이고 이제 이 두 개가 해당 논문에서 원래 있던 이 레즈넷 50과 레즈넷 152에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이 메소드를 추가한 버전입니다. 이제 실제로 제일 높은 것은 해당 결과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이 모델이 다른 모델들보다 더 좋다는 것 외에도 이제 레즈는 50과 레즈는 150을 사용했을 때 이 레즈는 50 자체에는 이 레프레젠테 피처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네트워크가 작기 때문에 피처를 뽑아낼 수 있는 더 좋은 피처를 뽑아낼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만약에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좀 더 크고 이제 그것을 얼레이블 데이터까지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이 컨스트레이티브 러닝을 활용한 이 PCLR 메소드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해당 논문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해당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증명을 해냈고 이제 다음은 이 PCLR이 실제로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튜브 3D 핸드 데이터 셋에 대해서 그 인퍼런스를 하는 EP를 매정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때 학습 같은 경우에는 프리핸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셀프 슈퍼바이스드가 있고 그냥 슈퍼바이스드가 있으면은 여기서는 프리핸드와
이 3D 유튜브 핸드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것들을 얼레이블드한 상황에서 얼레이블드한 사항의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고 이 셀프 슈퍼바이스드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했고 이 슈퍼바이스드 단계에서는 이 프리핸드만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학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해보면은 이제 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프리핸드를 슈퍼바이스드한 페이지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 피규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유튜브 3D 핸드를 레이블 없이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용을 안 했을 때보다 이 PCLR을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레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능을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제 컨클루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결국에는 이 SIM CLR을 베이스 라인으로 삼는 PCLR을 제안을 하고 이 SIM CLR의 단점으로 인베리언스한 트랜스포메이션밖에 이 해당 메소드는 인베리언스한 트랜스포메이션밖에 고려를 못했다면 이제 PCLR 같은 경우에는 인베리언스한 트랜스포메이션 외에도 이케벨리언스한 트랜스포메이션까지 고려를 했다는 컨트리뷰션이 있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얼레이블드 데이터가 컨스트레이티브 러닝을 활용을 해서 이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터에서 사용되는 이 피처의 레프레젠테 인코더가 뽑아내는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더 좋게 만들었다는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네, 이것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